안녕하세요. 셀프레슨 채널 유탁구입니다. 이번 영상은 전국 오픈 1부 이희성 선수와 윤열 선수 두 분을 모시고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이번 인터뷰에서 두 선수는 부수제도의 개선과 관련한 좋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경기 분류와 최대 핸디 축소입니다. 어떤 대안인지 궁금하시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진짜 핵심 인터뷰는 다음 편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탁구TV의 유탁구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나라 생활체육 탁구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부수제도와 핸디캡 운영에 대한 진단과 해결책에 대해서 두 분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분들이신데요. 전국 오픈 1부 되시는 이희성 선수이십니다. 그리고 윤열 선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자, 이런 인터뷰는 처음이시죠? 네, 저 처음입니다. 저도 이런 인터뷰 처음이고 유튜브에 나와서 이렇게 영상 촬영한 것 자체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어떤 일 하고 계신가요? 이희성 선수께서는? 저는 대구에서 그 탁구장에서 개인 코치를 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탁구는 이제 취미생활로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언제부터 탁구 치셨어요? 아니,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운동을 하게 돼서 중학교 1학년까지 탁구 선수로서 생활했고요. 본격적으로 생활체육 하게 된 계기는 이제 20살 때부터 하게 된 걸로. 20살이면 언제죠? 20살이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접해가지고 졸업하고 나서 쭉 생활체육을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 때 이제 서클이라고 하죠. 클럽 활동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쳤고 생활체육의 활동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했고 뭐 선수 생활은 한 적은 없습니다. 네. 자, 전국 오픈 1부신데요. 이희성 선수께서는 언제 오픈 1부가 되셨나요? 1부 된 지는 아마 한 21살 때 된 것 같아요. 네. 21살 때요? 네, 그 제가 아마도 그때는 4부밖에 없어가지고 4부밖에 네, 네, 그래서 승급이 좀 빨랐고 이제 선수 생활 했으니까 네, 그래서 빨리 올라간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생활체육 이 4부가 생기던 첫 해에 이제 중학교 때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2부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하고 원래는 승급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승급은 되었지만 대회를 그때부터 탁구를 이제 안 쳤었습니다. 안 치고 이제 뭐 직장 생활도 조금 하고 이제 군대를 가게 되면서 탁구 라켓을 다시 잡아서 25살 때부터 이제 일부러 활동을 다시 활동을 시작할 때는 일부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일부러 활동을 한 지는 한 13년, 4년 되는 네. 될 것 같습니다. 그 윤열 씨께서 제 유튜브를 보시고 댓글로 연락을 주셨었어요. 한 2주 정도 된 거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댓글이 이제 계기가 되어서 오늘 이렇게 제가 있는 이곳까지 두 분께서 오셔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윤열 씨 그때 저의 그 유튜브에다가 댓글을 다셨는데 혹시 그 댓글을 달 때 어떤 동기라든가 또 목적 왜 댓글을 달아주셨는지 좀 그게 궁금하네요. 이미 그 부수제도하고 핸디 제도의 문제점에 있어서는 저 역시 이제 생활체육으로 탁구계의 성장을 계속 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미 깊이 있게 느끼는 바가 있고 개선하고 싶어 했던 부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금년도 1월 달에 대구에서 어떤 특정한 부수 하향 문제 관련해서 이제 사건이 있었고 사건이라고 하면 좀 그러네요. 이슈가 될 만한 그 이야기거리가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부수 하향에 이제 반대를 하면서 저는 이제 대구광역시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부수 하향에 반대하고 이제 경기의 핸디에 대해서 좀 축소를 진행하자는 서명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대구의 문제만은 아닌 것으로 저희는 이미 다 느끼고 있거든요. 전국의 각 지역의 오픈 시합도 굉장히 많이 다녔고 지역 시합, 작은 소규모의 구 단위의 대회까지 다니면서 느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올라오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서명운동을 진행하면서 물론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들 직접 뵙고 얘기도 많이 하고 논쟁도 해보고 뭐 토론도 좋게 얘기하면 많이 했지만은 중요한 것은 밑에 부서에서는 어쨌건 본인들이 핸디가 축소되는 부분들이 이제 좀 불리하다라고 여기시는 경향이 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들이 위에서 보는 관점에서 느끼고 있는 것들을 가감 없이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는 것 때문에 제가 이분하고는 같이 이야기를 좀 할 게 많겠다라는 생각으로 댓글을 달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여리형하고 대구에서 이제 서명운동 캠페인, 최대 핸디 축소나 경기 분리에 대해서 서명했는 거에 대해서 조금 홍보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요. 또한 이제 전국적으로 이 문제가 계속 감론을박이 있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회원분들이, 동호회 회원분들이 탁구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측면에 대해서 조금 문제를 서로 관심을 가져보자 하는 측면에서 인터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구의 그 부스 하향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세하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말씀하시면서 대구에 대한 대구 탁구 동호회에 대한 소식이라든가 좋은 점 자랑하고 싶으신 것들 그것부터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쭉 이야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대구광역시는 이제 탁구 인프라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경기권을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위에 이제 거리상 멀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서울 경기가 일단 가장 인프라가 좋을 거라는 것은 확신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대구광역시가 부산하고 거의 이제 비슷한 규모로 이제 되고 있는데 이제 대구 관내에 한 200여 개 탁구장 많습니다. 탁구장이 200여 개 정도 있고 그 동호인 이제 대구의 커뮤니티 카페가 대구 핑퐁이라고 다른 카페입니다. 거기에 거의 탁구 치시는 분들은 대부분 회원으로 가입이 다 있으셔서 거기에서 커뮤니티를 나누고 거기 한 6,000명 6,000명 정도가 가입된 인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카페에도 아마 20년이 넘은 걸로 전 알고 다음 초창기 때부터 해서 이제 동호인들 간에 이제 교류 친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게 저희 대구광역시 탁구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 시협회에서 공식적으로 부수 하향을 이제 받아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뭐냐면은 신청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체 다 한 부수를 내리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미 선례가 있었습니다. 타 광역시에서도 항우돼 있었고 특정 지역을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 타 광역시에서 한번 부수 하향을 전체적으로 한 전례가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 이전에 또 타 도에서 한번 또 다 같이 부수 하향을 했던 선례가 있었는데 대구광역시에서도 같이 또 하향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특정 다수의 인들이 신청을 했었고 저희는 그 부수 하향에 반대를 하면서 이제 서명 운동을 시작했던 부분입니다. 그쪽에 협회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제 경기의 밸런스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경기의 밸런스. 네, 상대적인 이제 도에 근처에 있는 도에 대비해서 우리의 부수의 실력이 조금 약하다. 네, 약하다. 그래서 내려가서 밸런스를 맞추겠다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엄청나게 반발을 했었고 공청회에 참석해서 의견을 전달을 하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다른 동호회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부수를 하향하자라고 했을 때 그분들의 반응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1차원적으로 접근했을 때 저희가 그냥 쉽게 말해서 지금 7부가 있는 지역도 있고 아닌 지역도 있습니다. 여자 부수까지 포함한다면 8부, 9부까지 포함하는 얘기가 되니까 너무 광범해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부부터 6부까지로 이제 취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초신부가 있다라고 쳤을 때 초신부에서 입상을 해야지 이제 6부를 올라오게 되고 6부에서 5부까지 올라가시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시거든요. 자, 그러면은 밑에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해서 이제 부수를 승급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올라가고 열심히 하고 싶어 하는데 부수를 하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위부 혹은 상위부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상위부에서의 하향 신청권보다는 중위부에서 많을 것이라고 저는 충분히 예측을 했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중위부에서 하향을 한다면 지금 밑에서 순수하게 치고 계신 이 6부 이하에 계신 그룹에 계신 분들이 피해를 본다라는 차원의 해석이 저는 엄청나게 강했기 때문에 저는 반발을 했던 거였죠. 근데 저와는 또 이희성 선수는 해석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밑에 부수가 피해를 본다는 입장이었었고, 네, 저는 그 부수 하향에 대한 문제가 있었을 때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른 지역과의 밸런스를 이제 협회 측에서 주장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중국 시합 다녀보면 별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했었고요. 그게 이제 제가 반대하는 이유였고,
두 번째는 하향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다. 그 협회 측에서 말씀하셨을 때 분명히 대구 동호인들 사이에서 하향하고 싶은 욕구가 많은 분들이 있었어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 예전에 1부부터 4부까지 있었을 때는 부수가 이렇게 낮아가지고 단계가 몇 개 없으니까 그때 그분들이 탁구 치신 분들 지금 보면 다 2부, 3부 부수가 높아요. 예, 근데 그분들 부수는 그대로인데 새로 유입되는 인구가 많아져가지고 5부, 6부가 생겼단 말이에요. 예, 좀 있으면 아마 제 생각에는 7부도 좀 생길 것 같아요. 예. 지금 초신부가 있는데 예, 제 생각에는 아마 이 부수가 좀 더 이렇게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있는 지역은 8부까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남자는 아니고요. 남자 7부, 통합 8부. 7부가 있고 네. 8부까지 여성 8부가 예, 있는 그렇죠, 것으로 그렇죠. 알고 예, 있습니다. 예. 9부까지. 네, 예. 그래서 그 하향에 대한 욕구가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원래 4부까지 있을 때는 2부, 3부 쳐도 괜찮았었는데 지금 5부, 6부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새로 유입된 인구가 탁구를 못 치는 분들이 아니에요. 왜냐면 옛날보다 인프라가 좋아져 가지고 그 새로 유입되는 코치분들도 지도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선수분들한테 레슨 받으시고 해서 옛날에 배우시던 분들하고 지금 배우시던 분들하고 탁구 실력의 갭이 오히려 밑에 부수 분들이 더 기술적으로 발전된 경향이 있어요. 예, 새로 배우고 그리고 레슨 문화가 점점 정착이 되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하고 지금 옛날에 치신 분들하고 경쟁을 하게 되면 핸디가 많이 차이 나잖아요. 그죠? 2부, 3부 하고 하다가 갑자기 5부, 6부 하고 하니까 핸디가 많아지기 때문에 보통 5개 정도 되죠. 그렇죠. 예. 5개. 예, 그 핸디가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부수의 하향에 대해서 욕구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구 협회에서 이제 전체적인 하향을 한다. 이거는 이제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욕구를 충족할 수 없고 똑같은 문제가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체 하향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서명 운동했던 게 최대 핸디 축소 경기 분리를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서명 운동하게 된 것이죠. 밑에 분들은 일단 본인 제일 아래에 계신 분들께서는 핸디를 축소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일단 반대하시는 입장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핸디를 줄이는 것보다는 경기를 분리시키는 게 훨씬 중요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위부는 상위부끼리 하고 하위부는 하위부끼리 하고 크게 봤을 때 2개 그룹, 더 크게 봤을 때는 3개 그룹, 상위부, 그다음 중위부, 하위부 이렇게 3개 부수끼리만 경기하자는 게 서명운동의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기준은 어떻게 현재 부수로 말하면 현재 부수로 기준해서 3개 부수까지만 단체전을 하자는 내용이 서명운동에 포함된 내용이었습니다. 상위부는 몇 부까지 현재 통합을 하고 싶습니까? 중위부, 하위부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4부까지도 할 때도 있고 5부까지도 할 때도 있는데 전체가 통합해서 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생기는 부분이고요. 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희성 선수와 윤열 선수가 경기 분리와 최대 핸디 축소 캠페인을 대구 지역 생활체육 탁구인들을 대상으로 서명 운동을 하면서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명에 참여해 주었고 지지하는 의견을 표시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경기 분리와 최대 핸디 축소를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선수가 제안하고 있는 경기 분리의 전제 조건은 공식 대회에서만 적용됩니다. 공식 대회가 아닌 탁구장 게임에서는요, 기존 부수 제도를 유지해도 됩니다. 자, 첫 번째 경기 분리란 공식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을 3개 또는 4개 그룹으로 분류한 후에 그룹 간 경기는 하지 않고 같은 그룹에 속한 선수들끼리만 경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 두 번째 최대 핸디 축소란 만약 같은 그룹 내에서 다른 부수 선수와 경기를 할 경우에 핸디캡 점수를 현재 공식인 2+1이 아니라 조금 축소한 1+1 공식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설명을 직접 들어보니까 아주 좋은 대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장기 대회를 예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기 분류와 최대 핸디 축소를 적용한 시장기 대회의 운영 예입니다. 자, 모두 6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참가자들을 3개 그룹인 상위부, 중위부, 하위부 이렇게 분류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분류 기준은 현재 부수로 합니다. 세 번째, 상위부는 선수부에서 2부까지, 중위부는 3부에서 5부까지, 하위부는 6부 이하로 분류합니다. 네 번째는 다른 그룹 간 경기는 하지 않고
오직 같은 그룹 안에서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위부와 중위부 간의 경기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섯 번째, 시상 역시 각 그룹별로 시상합니다. 여섯 번째, 핸디 점수는 1 더하기 1 공식을 적용합니다. 3부와 5부 경기에는 2점 핸드를 줍니다. 물론 같은 부스는 0대0 맞대결을 합니다. 자, 이렇게 6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이해되시죠? 이희성, 윤열 선수는 앞으로 대구 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경기 분류와 최대 핸디 축소 방안을 홍보하고 서명을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많은 지지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 중에서 생활체육 탁구 부수 제도의 개선에 동참할 뜻이 있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 대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셀프레슨 채널 유탁구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